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시댁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딸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20년간 매일 쥐고 있던 걸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모든 게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남희, 올해 62입니다. 딸 민지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았어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습관적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회색 티셔츠에 작업복 바지.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민지가 결혼 날짜 정했다고 했으니까.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청소 가방을 챙겼습니다. 고무장갑, 걸레, 세제, 청소 도구들. 20년간 매일 아침 챙기는 것들이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집. 민지가 보증 서줘서 얻은 집인데 우리 딸이 의사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2번을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 청소 도구실로 갔습니다. 동료 박지우 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 65세인데도 저보다 더 일찍 오셨습니다. 남이야 왔구나. 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딸 만난다며? 결혼 얘기? 네, 저녁에 만나요. 드디어 날짜 정한 것 같아요. 잘 됐다. 재벌집으로 시집 간다며? 우리 남이 이제 고생 끝이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민지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딸이 잘 되면 엄마도 좋잖아. 효도 받고, 효도. 민지가 나한테 효도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딸이 의사 된 지 8년이 됐는데 생활비를 보내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이 자기 돈으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부터 청소했어요. 변기, 세면대, 바닥. 손에 낀 고무장갑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20년간 낀 장갑이에요. 새 걸로 바꿔도 되는데 습관이 돼서 자꾸 이걸 꺼내게 되더라고요. 이 장갑이랑 20년을 함께 했네. 복도를 청소하고 병실을 청소했습니다. 환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로 민지 의대 보냈으니까요. 26살에 이혼하고 혼자 민지 키웠어.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밖에 없었지. 오전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저녁 7시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봐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 민지가 중요한 얘기 있대요. 결혼 날짜 정한 거겠지. 축하해, 남이야. 감사합니다. 오후 청소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민지 만나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 퇴근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딸을 만날 수 없어서 병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원피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제일 괜찮은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원피스를 입으니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민지가 이 손 보면 뭐라고 할까?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굳은 살은 그대로였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쯤 할까? 신랑 되는 분 집안이 재벌이라며? 강상그룹이라고 했지? 민지가 처음 남자친구 얘기했을 때를 기억했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강상그룹 회장 손자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정말? 네. 준혁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잘됐다, 민지야.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지만 민지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근데 오빠한테 엄마 직업은 말 안 했어요. 왜?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때부터 민지가 내 직업을 숨기려 했던 걸까?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세련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어요. 10년 된 원피스를 입은 62세 여자. 스타벅스를 찾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샤넬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엄마 왔어요? 응, 우리 딸. 저는 민지를 안으려 했지만 민지가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앉아요, 엄마.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민지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 친구와 수다 떠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안 어울리네. 민지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요. 고마워.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 얘기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 결혼 날짜 정한 거지? 민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이요. 정말? 다음 달? 네. 빨리 하기로 했어요. 우리 민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26살에 너 낳고 36년을 너만 보고 살았는데. 엄마, 신랑 되는 분도 좋은 사람이라며? 재벌이고? 네. 준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잘됐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지가 웃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응? 뭐? 결혼식 때 말이에요. 응, 엄마가 뭘 도와주면 돼? 뭐 준비할 거 있어? 민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결혼식 때 하객석에 앉아주실 수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신부 어머니 자리 말고 그냥 하객으로 앉아주세요. 민지야, 무슨 소리야? 엄마인데 왜 하객석에?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댁에서요. 시댁에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 직업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직업이 청소일 말하는 거지?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친정 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했더니 의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청소 일하신다고. 그냥 병원 관련 일하신다고만 했어요. 커피 잔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 정말요? 응. 하객석에 앉으면 되는 거지. 엄마 그럴게. 고마워요, 엄마. 민지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강상그룹이다 보니까. 알아.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부끄럽구나. 딸한테. 그리고 엄마 결혼식 날 옷은 화려하지 않게 입어주세요. 응? 그냥 수수하게요. 눈에 안 띄게. 알았어.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친척이라고 하세요. 엄마라고 하지 마시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해해줘요. 제발.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엄마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봬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바쁘겠지. 그럼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준혁 오빠 만나기로 해서. 그래, 가.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돌아봤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민지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청소일하며 키웠는데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 20년간 걸레 쥐고 화장실 청소하고 무릎 꿇고 바닥 닦으며 생긴 손이었어요. 이 손이 부끄러운 거구나. 민지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괜찮아.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62세 이남이. 나는 누구지? 이민지 엄마? 청소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존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죄송한데. 응?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민지야, 무슨 소리야? 엄마인데. 시댁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민지야, 엄마 이해해줘요. 시댁이 워낙 까다로워서 엄마 직업 알면 결혼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를 죽였다고?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민지야, 엄마가 20년 동안. 엄마는 몰라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청소부 딸이라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엄마 직업 때문에 친구들한테 무시당했어요. 민지야, 이제 겨우 벗어났어요. 의사 됐고 재벌집으로 시집 가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제발이요. 민지야, 결혼하고 나면 연락할게요. 그때는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시댁 몰래요. 제발 이해해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지우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남이야, 왜 그래? 언니, 민지가. 무슨 일이야? 결혼식에 오지 말래요. 나를 죽었다고 했대요. 지우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 나쁜 년, 어떻게 친엄마를. 언니, 나 어떡해요? 울지 마, 남이야.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을 봤습니다. 20년간 낀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거친 손이 드러났습니다.
이 손으로 민지 기저귀 갈았고, 이 손으로 밥 먹였고, 이 손으로 학비 벌었는데, 이 손이 그렇게 부끄러웠구나. 우리 딸한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다니. 36년 딸만 보고 살았는데 딸에게 죽은 사람 취급받는 엄마. 그게 바로 저 이남이었습니다. 민지 결혼식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 동안 민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저는 매일 아침 청소 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 갈까? 내 딸 결혼식을 안 본다고? 하지만 민지가 원하는 거니까 참아야 했어요. 남이야, 딸 결혼식 언제래? 지우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준비는 잘 돼가? 잘 되겠죠.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언니. 남이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지가 결혼식에 오지 말래요. 뭐? 시댁에 제가 죽었다고 했대요. 지우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친엄마를 죽였다고? 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미친년. 어떻게 그럴 수가. 언니 목소리 낮춰요. 남이야, 넌 왜 참고만 있어? 당장 가서 따져야지. 민지가 원하는 건데요. 제가 가면 민지만 힘들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20년 키운 은혜가 뭐야? 지우 언니가 화를 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지 말이 맞아. 나 때문에 결혼 깨지면 어떡해. 결혼식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계속 민지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5살 때 엄마 사랑해 하던 민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던 민지. 중학교 때 엄마 덕분에 1등 했어 하던 민지.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새벽 4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결혼식 당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몰래라도 가서 봐야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어요. 10년 된 남색 원피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10년 만에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이 삐뚤어졌어요. 괜찮아. 뒤에 앉을 거니까. 아무도 안 봐. 민지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소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씩이었습니다. 1시 반쯤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엄청 컸어요.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어느 식장으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강준혁, 이민지 커플이요. 신랑 측이세요? 신부 측이세요? 신부 측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남이요. 여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명단에 없으신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이남이님 없으세요. 그럴 리가. 제가 신부 친척인데요. 신부 측 명단에는 없으세요. 혹시 신랑 측 아니세요? 아니에요. 신부 쪽이에요. 그럼 신부 측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저를 봤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셔서 입장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발이요. 저 정말 신부 친척이에요. 규정상 명단에 없으신 분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제가 알아요. 돌아보니 30대 여자였어요. 민지 대학 친구 같았습니다. 신부 친구분이세요. 명단 누락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입장하세요. 저는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어서 들어가세요.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앞쪽에는 하얀 꽃으로 장식된 단상이 있었고 의자들이 쭉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저는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면 아무도 안 볼 거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앞쪽에 신부 어머니 자리가 보였어요. 원래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이 시가 됐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먼저 신랑이 입장했어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민지 신랑이구나. 신랑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웨딩 마치가 흘렀어요. 문이 열리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민지였어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부케를 들고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지가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지 옆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왜 혼자 걷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민지는 혼자 천천히 걸어 단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신랑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나왔습니다. 나이든 교수님 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례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강준혁 군은 강상그룹 회장님의 손자로, 신부 이민지 양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로 민지 소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신부 어머니 서유진 여사는 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숨이 멎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서유진? 앞쪽 신부 어머니 자리를 봤습니다. 우아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저 사람이 누구지?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민지 엄마가 저 사람이라고? 나는 뭐야? 식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저 여자만 봤습니다. 저 사람이 민지 엄마 행세를 하고 있어.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신부에게 부케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서유진이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민지가 돌아서서 서유진을 봤습니다. 웃으며 포옹했어요. 저게 뭐야? 서유진이 민지에게 부케를 건넸습니다. 민지가 엄마 고마워요 하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서 보고만 있는데 저 여자가 내 자리에.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축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가야 해. 민지한테 가서 물어봐야 해. 겨우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사진 찍고,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돌아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민지야, 저 사람이 누구야? 엄마, 왜 왔어요? 저 여자가 왜 내 엄마 행세를 해?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옆으로 끌고 갔어요. 엄마, 제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나는 내 진짜 엄마야. 엄마. 민지가 대기실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왜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지야, 저 여자가 누구냐고. 서유진 선생님이세요. 제 환자분이고. 환자가 왜 내 엄마 행세를 해? 제가
부탁드렸어요. 뭐, 엄마 역할 해달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들였어요. 1년간 엄마 역할 해주시면 5억. 5억? 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엄마, 이해해줘요. 뭘 이해해? 가짜 엄마한테 5억을 주면서 진짜 엄마는 죽었다고 하는 걸?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 명품 정장. 민지야,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시고?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민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청소? 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축하하러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러세요. 민지 씨 인기가 많나 보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제발요. 난 내 엄마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이분이 농담을. 농담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이민지 친엄마 이남희입니다. 뭐라고요? 20년 동안 청소일하며 저 애 키웠어요. 결혼식 때 저를 죽었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에요. 이분이 착각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그때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 좀 모셔내 주세요. 네. 경호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신부 엄마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웨딩홀을 지나 로비로 그리고 건물 밖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경호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옷이 젖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듯 나는 뭐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는 가야 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비에 젖은 거친 손. 이 손으로 20년 키웠는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 번진 화장, 초라한 모습. 내 딸 결혼식에서 쫓겨났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 언니였어요. 여보세요? 남이야, 어떻게 됐어? 언니. 왜? 무슨 일이야? 쫓겨났어요. 뭐? 결혼식장에서 경호원한테 끌려 나왔어요. 어디야 지금? 내가 갈게.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디냐고. 위치를 보냈습니다. 30분 뒤 지우 언니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남이야.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 나쁜 년. 어떻게 친엄마를. 언니. 나 어떡해요. 울지 마, 남이야.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언니 품에서 울었어요. 36년을 키운 딸한테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었습니다. 병원 청소는 월요일부터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어요.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웨딩홀에서 쫓겨나던 장면, 민지가 고개를 돌리던 모습, 가짜 엄마와 포옹하던 민지.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어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지우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남이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 어제 잤어? 조금요. 남이야, 그년한테 연락했어? 아니요. 연락해야지. 따져야지. 언니, 민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게 엄마니까요. 지우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착해?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복도, 병실. 손에 낀 고무 장갑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이 장갑 끼고 일했는데 민지한테는 부끄러운 손이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이야, 딸한테 연락 안 해? 지우 언니가 물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거예요. 한 달이나 갔어? 바쁘겠죠. 남이야, 넌 정말. 언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휴대전화를 보다가 실수로 SNS를 눌렀습니다. 민지 계정이 떴어요. 딸 결혼식 사진 올렸을까?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 사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민지와 서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캡션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저녁 평생 감사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장모님 우아하시네요. 모녀 같아요. 히읗. 엄마 닮아서 민지 언니도 예쁜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서유진의 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진주가 달린 목걸이. 저거 내가 민지한테 준 건데. 5년 전 민지 생일 때였습니다. 병원 앞 액세서리 가게에서 샀어요. 3개월 월급 모아서 산 목걸이였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민지가 고마워요, 엄마. 예쁘다 하며 좋아했었어요. 그걸 저 여자한테 줬어?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남이야, 뭐 봐? 지우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 저 목걸이요. 제가 민지한테 준 거예요. 뭐? 근데 저 여자가 하고 있어요. 지우 언니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이거 확실해? 네. 제가 샀으니까 알아요. 이 나쁜 년, 엄마가 준 선물을 가짜 엄마한테 줘?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났습니다. 남이야, 울지 마. 이제 그만 참아. 따져야 해. 누구한테요? 민지한테요? 아니, 저 여자한테. 서유진이요? 그래. 저 여자 뭔데 내 딸 엄마 행세를 해? 찾아가. 어떻게 찾아요? 민지 병원의 환자라며? 병원 가서 알아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민지가 일하는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였어요. 건물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가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유진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 정보는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서유진 씨 친척인데요. 그래도 개인정보라서요. 제발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민지야, 얘기 좀 하자. 지금 환자 보는 중이에요. 5분만. 안 돼요. 나가요. 민지야. 민지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좀 모셔내 주세요. 네, 원장님.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민지야, 제발. 하지만 민지는 돌아서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서유진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유진 발레리나.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국립발레단 출신, 10년 전 은퇴, 현재 발레 아카데미 운영. 발레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해야 할까?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유진 발레입니다.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서유진 씨죠? 네, 누구시죠? 저는 이민지 친엄마 이남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아시죠? 결혼식 때 봤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왜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를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침묵.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뭐라고 말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서유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유진 씨? 서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우아했어요. 품위 있는 옷차림, 단정한 화장. 이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았어.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서유진이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서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왜 제 딸 엄마 노릇을 하셨어요? 서유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부탁했어요. 부탁이요? 네. 결혼식 때 엄마 역할 해달라고요. 왜 그런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서유진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요? 5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5억. 결혼식 한 번, 그리고 1년간 장모 역할. 그 대가로 5억. 그래서 하신 거예요? 네. 돈 때문에요? 서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엄마인데, 20년 동안 키웠는데,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하셨어요? 저도 살아야 했어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레단 그만두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빚도 있었고, 그래도 그렇죠. 남의 가족을. 미안해요, 정말. 커피가 나왔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서유진 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네. 민지 SNS 봤어요. 목걸이 하고 계시던데. 서유진이 목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민지한테 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3개월 월급 모아서 샀어요. 50만 원.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랐어요. 민지가 그냥 줬어요. 제가 준 걸 당신한테 줬다고요? 죄송해요.
서유진이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유진 씨, 앞으로도 계속 민지 엄마 노릇하실 거예요? 1년 계약이라서요. 1년 동안 제 딸 빼앗을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거잖아요. 이남희 씨,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 했잖아요. 서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진 씨, 네. 민지한테 제 얘기했어요? 아니요. 민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민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친엄마를 숨기는 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청소하는 엄마가 재벌집으로 시집 가는데 청소부 엄마는 안 어울리잖아요. 서유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유진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그만두세요. 엄마 노릇. 5억 받지 마세요. 제발이요. 서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미 계약금을 받았어요. 2억. 돌려주세요. 그걸로 빚 갚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도 살아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당신도 돈이 필요하시니까. 이남희 씨, 민지랑 잘 지내세요. 가짜 엄마.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어. 민지도 저 여자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얼굴, 초라한 모습.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야. 보고 싶어. 연락 좀 해줘.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나중에. 언제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남이야. 이민지 엄마가 아니라.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서유진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5억이면 그렇게 큰 돈인가요? 아니지. 나한테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야. 다음 날 아침 일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남희 씨? 서유진이었습니다. 네, 서유진 씨? 어제 만나서 죄송했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민지한테 진실 말하게 할게요. 어떻게요? 민지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진짜 엄마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서유진 씨, 이남희 씨, 저도 양심이 있어요. 3개월 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민지 설득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 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언니, 서유진이 도와준대요. 정말? 네. 민지 설득해서 쟤한테 돌아오게 한대요. 잘됐다, 남이야. 저는 그날 하루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오겠지. 서유진이 설득하면.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유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나흘째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직 민지를 설득 중인가 보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지야, 엄마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엄마, 서유진 선생님 만났다면서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서유진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찾아가서 5억 돌려주라고 했다면서요? 민지야, 엄마는 그냥. 엄마, 왜 그래요? 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망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제발 좀 제 인생에서 사라져요. 민지야, 20년 동안 엄마 먹여 살렸잖아요. 학비 주고 생활비 주고. 이제 와서 왜 제 인생 망쳐요? 시댁에서 알면 어떡해요? 민지야, 엄마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행복하고 싶어요. 가난 벗어나고 싶어요. 청소부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몰라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럼 제 인생에서 사라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남이야. 지우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유진이 민지한테 다 말했어요. 뭐? 날 배신했어요. 그 나쁜 년. 언니, 나 어떡해요? 지우 언니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남이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언니, 민지가 날 버렸어요. 알아. 근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서유진이 왜 배신했지? 도와준다고 했잖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남희 씨. 죄송해요. 왜 그러셨어요?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민지한테 말했더니 계약 파기한다고 했어요. 5억 돌려주래요. 당장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미 2억은 빚 갚는 데 썼어요. 나머지 3억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그래서요? 지금 돌려주라면 집 팔아야 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날 배신한 거예요? 죄송해요. 5억이 그렇게 중요해요? 남의 인생보다? 이남희 씨, 저도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요? 36년 키운 딸한테 버림받는 게. 서유진 씨, 당신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두가 날 버렸어. 민지도 서유진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 언니가 물었습니다. 남이야, 너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언니? 민지네 집 가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집에요? 그래. 민지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대응하지.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비밀번호 알잖아. 민지 생일이라며?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해봐. 안 되면 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30평대였어요. 여기서 민지가 사는구나.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비밀번호 창을 봤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0-9-1-5 민지 생일 9월 15일 B-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안 바꿨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보였어요. 고급 가구들, 큰 TV,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혁 사진, 민지와 서유진 사진, 결혼식 사진. 저는 없었습니다. 한 장도. 나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유진 계약서. 펼쳐봤어요. 장모 역할 대행 계약서. 계약 기간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 계약금 총 5억 원. 지급 방식 계약금 2억, 분할 3억. 역할 결혼식 및 시댁 행사 참석, 장모 역할 수행. 숨이 막혔습니다. 1년 계약이구나.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유자 이민지. 임차인 이남희. 전세금 5천만 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이 민지 집이었어?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2020년 매입. 전세 형식으로 거주하게 함. 나중에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 예정. 엄마는 요양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메모. 모두 찍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민지명의 통장. 펼쳐봤어요. 입출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2024년 8월 서유진 2억 출금. 2024년 10월 서유진 1억 출금. 2024년 12월 고급 가방 500만 원. 2024년 12월 명품 시계 800만 원. 이렇게 돈을 쓰면서 나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줬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어요. 민지 일기장 같았습니다. 펼쳤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드디어 결심했다. 엄마를 버리기로. 시댁이 재벌이다. 엄마 직업 알면 결혼 깨진다. 서유진 선생님한테 제안했다. 5억. 비싸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인생이 걸렸다. 2024년 8월 5일. 서유진 선생님이 승낙했다. 계약금 2억 입금했다. 엄마한테는 결혼식 오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울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2024년 9월 16일. 결혼식 끝났다. 엄마가 왔었다. 경호원이 쫓아냈다. 엄마 얼굴 봤을 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나는 자유다.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이렇게 생각했어?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이남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은요? 저는 민지 만나러 왔어요. 그래요. 서유진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우셨어요? 상관없잖아요. 이남희 씨, 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돌려주면. 알아요. 당신도 살아야 하니까. 서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걸려요. 양심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심 있으시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서유진 씨, 민지가 당신도 이용하고 있어요. 네. 1년 뒤에 보세요. 민지가 당신을 어떻게 버리는지. 무슨. 민지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애예요. 저처럼요.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민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엄마를 버리는 것도, 서유진을 고용하는 것도, 제 집을 사놓은 것도 모두 민지의 계획이었어요. 36년을 키웠는데 나는 그냥 도구였구나. 집에 돌아와 지우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지 집 갔다 왔어요. 뭘 알아냈어? 다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무슨? 나를 버리는 것도, 서유진 고용하는 것도, 심지어 내 집도 민지 명의래요. 뭐라고? 2020년에 샀대요. 나한테는 전세 형식으로 살게 하고. 그 나쁜 년. 언니, 나 어떡해요? 지우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이야, 변호사 만나야 해. 변호사요? 그래. 이건 법적으로 따져야 해. 내 집 명의도 되찾아야 하고. 근데 민지가 내 딸인데. 딸이 아니야. 저런 년은 딸이 아니야. 언니, 남이야, 이제 그만 당해. 싸워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36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를 봤어요. 민지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증거야. 이게 증거야.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지 집에서 증거를 찾아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계속 봤어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일기장.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우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변호사 어떻게 찾아요?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이혼 소송 때 도와준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자. 오후 2시 지우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이남희 씨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가짜 엄마를 고용한 것, 제 집이 딸 명의인 것, 모든 걸. 변호사가 휴대전화 사진들을 봤어요. 증거는 충분하네요. 정말요? 네. 이걸로 소송 가능합니다. 무슨 소송이요? 일단 부동산 명의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사기요? 네. 이남희 씨 명의로 전세 계약한 것처럼 속였잖아요. 실제로는 딸 명의 집인데.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정신적 피해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그리고 진명의 이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실거주자는 이남희 씨니까. 변호사 말을 듣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고소한다고? 근데요, 변호사님. 네, 민지가 제 딸인데요. 알아요. 딸을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남희 씨, 딸이 먼저 이남희 씨를 버렸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계속 당하세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할 거야? 지우 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 민지를 고소한다는 게. 그래도 내 권리는 찾아야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지를 고소해야 할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까? 세 번째 벨소리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야. 엄마, 우리 집 왔다 갔죠?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CCTV 봤어요.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집 들어가는 거. 엄마, 뭐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거짓말. 제 서류 사진 찍었죠? 엄마, 그거 삭제해요. 왜 삭제해? 삭제 안 하면 고소할 거예요. 뭐라고? 불법 침입이에요. 주거침입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엄마인데. 엄마라고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요? 비밀번호 알았잖아. 그래도 불법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민지야. 엄마 사진 다 삭제하세요. 지금 당장. 싫어. 뭐라고요? 안 삭제해. 이건 증거야. 증거요? 뭐의 증거예요? 내가 날 속인 증거.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증거 안 돼요.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못 써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주거 침입해서 얻은 증거는 무효래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민지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엄마, 제발 제 인생 좀 내버려둬요. 민지야, 엄마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사진 삭제하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래, 고소해봐.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뭘로요? 불법 증거로요? 엄마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 딸 집에 몰래 침입한 엄마 vs 엄마 집을 사준 효녀딸.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 말이에요. 제 명의잖아요. 언제든 팔 수 있어요. 뭐? 전세금 5천만 원 돌려주고 팔면 돼요. 합법이에요. 민지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모르죠. 고시원이든 쪽방이든. 엄마 선택하세요. 사진 삭제하고 조용히 살든지 아니면 집 잃고 거리로 나가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바로 지우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지한테서 협박 전화 왔어요. 뭐라고? 사진 삭제 안 하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대요. 그 나쁜 년. 그리고 엄마 집 팔겠대요. 뭐? 민지 명의니까 언제든 팔 수 있대요. 그럴 순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전세금 돌려주면 합법이래요. 지우 언니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남이야, 당장 다시 변호사한테 가. 지금요? 응. 주거 침입이 정말 문제되는지, 집을 정말 팔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딸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게 주거 침입이에요? 비밀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딸 생일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딸이 알려준 건가요? 아니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묘하네요. 법적으로는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럼 제가 찍은 사진은 증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가 모은 증거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히 소용없진 않지만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집 문제는요? 딸 명의니까 법적으로는 팔 수 있어요. 전세금만 돌려주면. 그럼 저는 5천만 원 받고 나가셔야죠.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남희 씨, 법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봤어요. 민지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일기장. 이게 다 소용없는 거야? 손가락을 사진 위에 올렸습니다. 삭제해야 하나?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인데 그날 밤 민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삭제했어요? 아직 내일까지 삭제 안 하면 고소장 넣을 거예요. 민지야, 제발. 그리고 엄마,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세요. 뭐? 집 팔기로 했어요. 매수자 찾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어디 가서 살아? 5천만 원 드리잖아요. 그걸로 고시원이든 뭐든 구하세요. 민지야, 엄마가 62이야. 고시원에서 어떻게 살아? 엄마 나이에 전세 얻을 데도 없잖아요. 고시원이 현실적이에요. 아, 그리고 엄마.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시댁에서 의심해요. 의심? 요즘 엄마가 계속 연락한다고 휴대전화 기록 봤대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보험 권유하는 아줌마라고 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습니다. 내가 보험 권유 아줌마야? 36년 키운 딸한테?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이남이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딸도 잃고 이제 남은 게 뭐야?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였어요. 차가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 언니였어요. 남이야, 괜찮아? 언니,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민지가 집 팔겠대요. 한 달 안에 나가래요. 뭐? 나 어떡해, 언니. 갈 데가 없어. 남이야, 울지 마. 우리 집에 와. 언니 집이요? 응. 나 혼자 사는데 뭐. 같이 살자. 언니, 괜찮아. 내일 당장 짐 싸서 와. 고마워요, 언니. 전화를 끊고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살았던 집이었어요. 좁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아니, 제 집이 아니었네요. 민지 집이었어요.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지가 이겼어. 완전히. 증거도 소용없고 집도 빼앗기고 딸도 잃었습니다. 36년 키운 딸한테 완전히 진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어떻게든 민지한테 값을 치르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알릴 거야. 민지의 진실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최악의 날들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민지한테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알려야 해. 민지의 진실을.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우 언니는 말렸습니다. 남이야, 시댁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죠. 민지가 선수 칠 거야. 조심해. 알아요. 민지 시댁 연락처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상그룹을 검색했어요. 본사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상그룹입니다. 저 부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며느리 일인데. 죄송하지만 개인 용건은 연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남이요. 15,544 8,855.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이 올까?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어. 인터넷으로 강상그룹 본사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본사 건물로 갔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엄청 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급한 일이에요.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강준혁 씨 장모예요. 네. 강준혁 부장님 장모요. 며느리 일로 왔어요.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왔어요. 비서 같았습니다. 강준혁 부장 장모님이시라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남이요. 비서가 무언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명단이요? 네. 강준혁 부장 장모님은 서유진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장모예요. 진짜 엄마예요. 죄송합니다만 신원 확인이 안 되시면 제발요. 부회장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손님 조용히 하세요. 이민지가 제 딸이에요. 36년 키운 딸이라고요. 손님, 경비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나요. 저 정말 장모예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남희 씨죠? 중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강준혁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우리 회사에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이남희 씨, 민지한테서 다 들었어요. 당신 정신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민지 친엄마라고 착각하신다면서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저 정말 민지 엄마예요. 이남희 씨, 병원 가보세요. 시어머니, 민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민지한테서 다 들었어요. 당신이 민지 병원에서 청소 일하시다가 집착하게 됐다면서요. 뭐라고요? 민지를 친딸처럼 여기게 됐다고. 정신과 치료 권했는데 거부하셨다고. 그게 무슨... 이남희 씨, 더 이상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안 들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스토킹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한테도 우리 회사에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선수를 쳤어. 정신병자. 민지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경고했잖아요. 시댁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엄마는 정신병자예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손이 떨려서 답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하세요. 3주 남았어요.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다음 날 지우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이야, 문 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봤어요. 남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언니, 밥은 먹었어? 언제부터 안 먹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인지도 몰랐거든요. 언니가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시댁에 갔었어요. 뭐라고 했어? 민지가 선수 쳤어요.
제가 정신병자래요. 뭐? 민지를 친딸로 착각하는 정신병자. 병원 청소부가 의사 선생님한테 집착했대요. 언니가 욕을 했습니다. 그 나쁜 년. 이제 진짜 끝이야, 언니. 남이야. 아무도 안 믿어줘. 시댁도 아무도. 남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언니,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3주 뒤에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와. 언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패야? 나도 혼자 사는데. 같이 살자. 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여왔어요. 먹어. 일단 먹어야 해. 남이야 먹어. 저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남이야, 민지한테 완전히 진 거 아냐? 언니, 이미 졌어요. 아니야.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언론이야. 언론이요? 그래. 신문사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거야. 재벌 며느리, 친엄마 버리고 가짜 엄마 고용 이런 거. 뉴스감 되잖아. 근데 언니, 그러면 민지도. 그게 중요해? 민지가 널 뭘로 봤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불법으로 찍은 사진들이라서. 그래도 제보는 할 수 있어.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하겠지. 생각해봐, 남이야.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할까?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나올까? 더 악랄하게 나오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20년 산 집이었지만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민지 어릴 때 사진들. 이게 내 인생 전부야. 어느 날 오후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지였어요. 엄마, 이사 준비 어떻게 돼가요? 말 안 해요? 민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없이. 제 집인데 뭐. 민지가 짐을 받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36년 살았는데 참 볼품없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야. 엄마, 제가 왜 왔는지 알아요? 마지막 경고하러 왔어요. 민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려고 하죠?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제 친구가 지우 아줌마 아는 사람이에요. 다 들었어요. 엄마, 언론에 제보하면 엄마가 더 손해예요. 왜? 전 변호사 선임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신 감정 받게 할 거예요. 법원 명령으로. 정신 감정? 네. 망상증, 피해 망상. 그런 거. 민지야. 그럼 엄마는 정말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인하세요. 뭔데? 합의서예요. 펼쳐봤습니다. 상호 불가침 합의서. 이남이는 이민지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 언론, SNS 등의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다. 위반 시 손해배상 1억 원을 지급한다. 사인하세요. 싫어. 사인 안 하면 당장 집에서 내보낼 거예요. 오늘 당장. 그리고 전세금도 안 드릴 거예요. 엄마가 집 손상시켰다고 할 거예요. 손상? 여기 벽 좀 보세요. 금 같잖아요. 제가 사진 다 찍었어요. 벽을 봤습니다. 정말 작은 금이 있었어요. 20년 살면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걸로 5천만 원을 못 준다고요? 네. 수리비로 다 쓰면요. 선택하세요, 엄마. 합의서 사인하고 5천만 원 받든지 아니면 오늘 당장 빈손으로 나가든지. 손이 떨렸습니다. 펜 여기 있어요. 민지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합의서, 사인하면 정말로 끝이야. 민지를 영원히 포기하는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민지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3주 뒤에 전세금 입금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나가세요. 그리고 엄마, 다시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지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졌어. 완전히 졌어. 36년을 키운 딸한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증거도 소용없고 시댁도 믿어주지 않고 언론 제보도 막혔어요. 이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62세 이남이의 인생도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민지 어릴 때 사진을 봤어요. 5살 때 민지, 웃고 있는 얼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찢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그날 밤 지우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합의서 썼어요. 뭐? 민지가 와서 강제로 사인하게 했어요. 남이야,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남이야, 괜찮아. 우리 집에 와. 내일 당장. 고마워요, 언니.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딸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합의서까지 쓴 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합의서를 쓰고 3주 뒤 저는 지우 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언니가 한 방을 비워줬습니다. 남이야, 여기가 내 방이야. 고마워요, 언니. 고맙긴. 같이 살자.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 옷까지, 민지 사진들. 이게 내 인생 전부야. 그날 밤부터 지우 언니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같이 병원에 가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휴대전화를 보다가 민지 SNS를 들어갔습니다. 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세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배가 불러있는 사진이었어요. 캡션 곧 만날 우리 아기. 댓글들. 축하해요. 예쁜 아기 낳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지가 임신했어? 내 손주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이야, 왜 그래? 지우 언니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임신했대요. 내 손주인데 볼 수 없겠죠?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남희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누구세요? 서유진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서유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서유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이남희 씨, 무슨 일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유진이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남희 씨, 죄송해요. 또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로 도와드리려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서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뭔데요? 민지랑 저랑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요. 전부 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자 내용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서유진 선생님, 5억 드릴게요. 1년만 엄마 역할 해주세요. 친엄마는 죽었다고 하세요. 시댁에서 절대 알면 안 돼요. 이게 증거예요. 민지가 저한테 5억 주고 가짜 엄마 고용한 증거. 왜 이걸 저한테? 서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심이 너무 괴로워요. 처음엔 돈 때문에 했어요. 5억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3개월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남희 씨 만나고 나서요. 진짜 엄마가 어떤 마음일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민지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계약 해지한대요. 네. 임신했으니까 장모 필요 없대요. 시댁에서 산후조리 다 해준대요. 남은 돈은 안 준대요. 이미 충분히 줬다고. 서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계약인데 6개월 만에 잘랐어요. 돈도 절반만 받고. 그래서 알았어요. 민지는 저도 이용한 거였구나. 이남희 씨 말이 맞았어요. 민지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애예요. 서유진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댁에 가세요. 시댁에요? 네. 진실을 알려야죠. 근데 저 합의서 썼어요. 접촉하면 1억 배상이에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시댁에. 뭐라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진실 말할게요. 그럼 시댁에서 이남희 씨한테 연락 올 거예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제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죠. 서유진 씨, 늦었지만 진짜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서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이남희 씨, 내일 오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할게요. 네. 그럼 시댁에서 연락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유진 씨. 서유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민지와 서유진의 문자 내용. 드디어 증거가 생겼어. 집으로 돌아와 지우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요. 이게 뭐야? 서유진이 준 거예요. 민지랑 주고받은 문자네요. 언니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거면 증거 되겠는데? 네. 서유진이 내일 시댁에 진실 말한대요. 정말? 서유진이? 네. 민지가 서유진도 버렸대요. 계약 해지하고 돈도 안 줬대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양심해. 뭐, 이유야 어쨌든. 이제 민지 끝났네. 다음 날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 올까?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남희 씨? 중년 여자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서유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네. 민지도 부를 거예요. 다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가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야. 저녁 6시 시댁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였어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들어오세요.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고급 가구들, 큰 창문.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준혁, 그리고 민지.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여기? 앉으세요, 이남희 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분이 누구시니?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니? 그럼 내가 말할까? 어머님, 이분이 내 친엄마시잖아.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내 장모님이야, 준혁아. 그럴 리가. 장모님은 서유진 씨인데 서유진 씨는 가짜야. 민지가 5억 주고 고용한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오빠, 사실이냐고. 네. 준혁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미친. 내가 미쳤어? 오빠, 들어봐요. 친엄마가 계시는데 가짜를 고용했다고? 오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청소부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오빠 가족들이 알면 결혼 깨질 거잖아요. 준혁이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친엄마를 버렸어?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오빠,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6개월 동안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이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다면서요? 심지어 집까지 빼앗았다고요? 민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남희 씨,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민지한테 속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진짜 장모님을 정신병자 취급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넌 우리한테도 거짓말했어. 어머님, 친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내 손주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민지가 배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제발. 준혁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봤습니다. 네, 어머니. 이혼 생각해봐라. 네. 이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겠니? 준혁이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안 돼요. 나 임신했잖아요. 우리 애기 생각해요. 준혁이 민지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내 친엄마도 버렸잖아. 우리 애도 버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 너를.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말해줘요. 제가 좋은 딸이었다고, 효녀였다고. 엄마, 저는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뭐? 넌 내가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 엄마. 그리고 난 보험 권유 아줌마고. 민지가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36년 키웠는데 나한테 고시원 가라고 했지. 엄마,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남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36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한 그릇.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지우 언니가 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이야, 김치찌개 하나. 네. 6개월 전 저와 지우 언니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남인의 밥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둘이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우리 것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언니 요리 솜씨가 좋아서 단골이 하나둘 생겼어요. 이제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찼습니다. 남이야, 다음 주부터 저녁 장사도 해볼까? 좋아요, 언니. 일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문을 닫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남이야, 오늘 매출 괜찮은데? 그러게요. 점점 나아지네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언니. 지우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남이야, 1년 전 생각나?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어? 모르겠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저는 손을 봤어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20년간 낀 청소 장갑은 이제 없었어요. 6개월 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청소가 아니라 요리를 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 언니 집이었지만 이제는 제 집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강상그룹 손자 강준혁 씨 이혼 소송 진행 중. 손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민지가 나왔어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배우자의 사기 행위입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배우자가 친모를 숨기고 가짜 모친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민지, 이혼하는구나.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민지, 뭐하러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알아요. 뉴스 봤어요. 엄마,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야, 엄마. 완전히 혼자. 시댁에서 쫓겨났어. 재산도 하나도 못 받았어. 아기는 준혁 오빠가 키운대. 나한테는 양육권도 안 줬어. 엄마, 나 어떡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줘. 민지 씨. 엄마, 난 당신 엄마 아니에요. 엄마, 당신이 그랬잖아요. 난 일찍 죽었다고. 엄마,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미쳤든 안 미쳤든 이제 상관없어요. 엄마, 난 이남이에요. 이민지 엄마가 아니라. 엄마,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저 준혁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민지랑 이혼했어요. 어제 판결 났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받았어요. 혹시 손주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요? 네. 장모님 손주잖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기 보러 오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봐야 할까? 지우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손주 보러 가는 거 어때요? 내 마음이지. 보고 싶어? 모르겠어요. 남이야, 손주는 죄가 없어. 근데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안 봐도 괜찮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정했어요. 손주는
나중에 봐야지. 지금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손주를 보면 민지가 생각날 것 같았어요.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남희 씨. 앉으세요. 서유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어요. 지우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서유진이요. 가짜 엄마? 네.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서유진이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남희 씨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식당 하신다는 거 들었어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서유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다시 발레 학원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남희 씨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도움이 됐나요? 그때 증거 드린 거. 네. 많이요. 서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유진 씨도 민지한테 당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피해자였죠. 두 여자가 웃었습니다. 이남희 씨 잘 사세요. 서유진 씨도요. 서유진이 나갔습니다. 서유진도 새로 시작하는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지우 언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남이야,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뭐가? 그냥 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이었어요. 남이야, 63세 됐잖아. 네. 늦지 않았어. 새로 시작하는 거. 알아요, 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3세 이남이. 주름이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나는 이남이야. 이민지 엄마가 아니라.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청소 장갑이 있었어요. 20년간 낀 장갑. 6개월 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네요. 손에 들었습니다. 낡고 거칠었어요. 이 장갑이랑 20년을 함께 했지.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던졌어요. 이제 내 손은 내가 쓴다. 청소가 아니라 요리하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36년 전 민지를 낳던 날도 저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를 위해 평생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민지 생각이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민지야. 나는 나대로 살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식당 청소를 해야 하고 장을 봐야 하고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바쁜 일상이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지 없는 삶이지만 충만했어요. 36년은 낭비가 아니었어. 나를 찾는 시간이었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63세 이남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6년을 키운 딸한테 버림받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딸이 청소부 엄마를 부끄러워해서라니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3세도 늦지 않았어요. 70세도 80세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저는 민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36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지우 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크지 않지만 제 것이에요. 손님들이 사장님하고 부릅니다. 이민지 엄마가 아니라 이남희 사장님으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저는 36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남이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63세, 늦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